위대한 개츠비 5장 9번째 영상입니다. 닉이 데이지를 마중하는 사이에 개츠비는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집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앞문으로 와서 노크를 했죠. 닉이 문을 열어주니까 개츠비는 데이지가 있는 안쪽으로 쑥 들어갔고 잠시 후에 닉도 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Gatsby, his hands still in his pockets. 자, 여기는 his hands와 still 사이에 being이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독립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독립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분사의 주어가 다를 때 그 주어를 분사 앞에 밝혀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his hands가 주어가 되고 being이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개츠비의 손이 아직도 자기의 주머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분사구문 중에 동시 상황이니까 개츠비가 자기 손을 아직도 주머니 속에 넣은 채로 was reclining, 비스듬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against the mantelpiece, 벽난로 위 선반에 기대서 in a strained counterfeit, 억지로 꾸며낸 가짜, a perfect ease, 완벽한 편안함의 가짜, 즉 완벽하게 편안한 척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게 억지로 꾸민 게 드러나서 보기에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even of boredom. 자, 여기는 counterfeit of 역시 counterfeit하고 연결되죠. 따분함의 가짜, 즉 따분한 척하는 태도. 그러니까 개츠비는 편안한 척하거나 심지어 따분한 척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자기의 긴장된 마음을 감추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고 그나마도 그게 억지로 꾸민 게 보여서 부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츠비는 아직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억지로 아주 편안한 척, 심지어 따분한 척하며 벽난로 선반 위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is head leaned back. 개츠비의 머리가 뒤로 기울었어요. So far, 너무 멀리까지. 그 다음에 that가 나왔죠. So that 용법입니다. 너무 so 이하해서 that 이하하다. 개츠비의 머리가 너무 멀리까지 뒤로 기울어서 it rested. 개츠비의 머리가 기대졌어요. Against the face of a defunct mantelpiece clock. 죽은 벽난로 시계의 문자판에 기대서 개츠비가 여유 있는 척하느라고 머리를 뒤로 젖혔는데 이걸 너무 뒤로 젖히다 보니까 벽난로 시계를 건드린 겁니다. And from this position, 그런데 바로 그 자세에서부터 his distraught eyes stared down at Daisy. 개츠비의 곤혹스러운 눈이 데이지를 stared at, 응시하고 있었어요. down,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개츠비는 자기 머리가 시계를 건드린 줄도 모르고 여유 있게 멋있는 척하면서 벽난로에 기대가지고 물끄러미 데이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심은 매우 곤혹스러운 거죠.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는 데이지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데이지가 was sitting on the edge of a stiff chair. 딱딱한 의자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 이러고 나면 frightened but graceful 여기가 남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5장의 7번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5장의 7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장에서 남는 형용사인데 이렇게 남는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도 frightened but graceful 여기는 주어인 관계대명사 who를 설명하는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가 데이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데이지의 상태가 겁을 먹었지만 우아하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개츠비 때문에 데이지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닉이 보기에 데이지는 품위를 잃지 않는 우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츠비의 머리가 너무 뒤로 기우는 바람에 그의 머리는 벽난로 선반 위에 죽은 시계의 숫자판에 기대어졌는데 곤혹스러운 개츠비의 눈은 그 자세에서 데이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데이지는 겁을 먹었지만 우아함을 유지한 채로 딱딱한 의자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We've met before. We have met.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과거의 상황에서 비롯된 현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서 지금 아는 사이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개츠비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닉은 얘네가 아는 사이라는 걸 어차피 알잖아요. 이거는 닉이 아니라 데이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개츠비는 데이지를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으로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닉의 집에 우연히 들렸는데 마침 데이지가 와 있어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닉한테 하는 말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었다라는 말을 데이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muttered Gatsby. 개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His eyes glanced momentarily at me. 개츠비의 눈이 glanced at me. 나를 흘끗 봤어요. momentarily, 잠깐 동안. And his lips parted. 그리고 개츠비의 입술이 벌어졌어요. With an abortive attempt at a laugh. 웃으려고 하는 시도인데 그 시도가 abortive, 수포로 돌아갔어요.
웃으려고 입술을 벌리기까지는 했는데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츠비는 계속해서 여유 있는 척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척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나서 아는 사이에요. 개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개츠비의 눈은 잠깐 동안 나를 응시했고 웃으려고 입술을 벌리긴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Luckily, 다행스럽게도 The clock took this moment. 시계가 이 순간을 틈탔어요. To tilt dangerously. To tilt는 기울다라는 뜻의 부정사죠. 시계가 위태롭게 기울었어요. 자, 이때 to 부정사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결과의 뜻입니다. 시계가 이때를 틈타서 위태롭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하필이면 이때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굳이 시계가 이때를 틈타서 위태롭게 기울어졌다고 하고 거기다가 luckily 다행스럽게도 라는 말까지 덧붙인 것은 지금 오랜만에 만난 개츠비와 데이지가 5년이라는 세월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어색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시계가 기울어지는 바람에 뭔가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At the pressure of his head, 개츠비의 머리의 압박 때문에 시계가 위태롭게 기울어진 거예요. 개츠비가 여유 있는 척하고 폼 잡다가 시계를 건드리는 바람에 시계가 기우뚱한 거예요. Whereupon 그 때문에 he turned, 개츠비가 몸을 돌려서 and caught it, 개츠비가 1번 turned, 2번 caught, 개츠비가 몸을 돌려서 그 시계를 잡았어요. With trembling fingers,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set가 세 번째 동사예요. 개츠비가 set it back, 그 시계를 되돌려 놨어요. In place, 제자리에. 그러니까 폼 잡다가 시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허둥거리면서 시계를 잡아서 제자리에다 놨어요. 완전히 모양 빠지는 상황이 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침 이때 개츠비의 머리에 밀려서 시계가 위태롭게 기울었고 그러자 개츠비는 몸을 돌이켜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잡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n he sat down rigidly. 그리고 나서 개츠비는 뻣뻣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경직돼서 앉은 거죠. His elbow, 그의 팔꿈치가 on the arm of the sofa. 자, 여기는 소파의 팔걸이 위죠. 그런데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이런 구문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봤죠. elbow와 on 사이에는 분사 being이 생략돼 있고 그 being이라는 동사에 his elbow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뜻은 그의 팔꿈치가 소파의 팔걸이 위에 올려진 채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독립분사 구문 말고 다른 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On the arm of the sofa가 his elbow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뜻은 역시 그의 팔꿈치가 소파의 팔걸이 위에 올려진 채로 이렇게 되겠죠.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뜻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도 그래요. His chin, 개츠비의 턱을 in his hand가 보호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 안에 턱이 있는 거니까 손으로 턱을 괴고 그런 상태에서 개츠비가 뻣뻣하게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독립분사 구문이 맞나요? 보호로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어느 쪽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뜻이 어차피 똑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물음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독립분사 구문과 보호의 설명 중에 내가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앞으로 적용하기가 편할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I'm sorry about the clock, he said. 시계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개츠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